안녕하세요. 화성시민신문 윤비 기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6편은 농촌의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평상시 생각할 때 농촌이나 농부분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많이 태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종량제 봉투나 분리수거 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취재를 직접 해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거 태우시면 안 돼요.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실제로 오랜 시간 농사를 지으시고 환경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을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촌 지역의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어귀에나 하천가에 모아두면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 때 그 가벼운 스티로폼이나 비닐들이 하천으로 날려 들어가서 하천가에 퇴적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농 폐기물인데 소소하게 뭐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비닐하우스나 업으로 시설 채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폐 비닐도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일기 장목이 수확이 끝나면 영농 폐기물 그 줄거리 이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 처리가 현재는 용이하지 않고 적정한 방법이 없어서 하천가에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봄에 이제 비 오는 날 태워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원래가 이거를 하던데 사진만 보내갖고 어떻게 한다 하던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경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봄 정도나 이때 되면 항상 그렇게 하시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근데 그때 가면 이거 바짝 마르잖아요. 바짝 마르니까 마른 상태에서 태워버리지 말고 저녁에 이제 빵빵할 때 비 오는 날 태워버리면 대부분 다들 그래요. 대부분. 다른 농부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멀칭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선 작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멀칭 비닐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걷어서 한 대 마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상 이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소규모 농가들은 거의 태우고 대규모 농가들도 밭둑이나 논둑에 방치하는 그 수준에 있고 이 1년에 한 번씩 방치다 보니까 10년, 20년 묵은 그 폐기물들이 그 밭둑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비닐을 영농 폐기물을 걷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논둑에 있는 걸 수거해 나가는 구조가 아니고 마을 하치장이나 이런 데 가져가서 그 하치장에서 처리가 돼야 시에서 이걸 걷어가는데 마을에 하치장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거를 수거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수거를 해본들 처리가 불가능해요. 마을에 하치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단위로 하치장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그 옆에 그 농가들이 하치장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농 폐기물이 이게 고질병으로 돼 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치장 설치나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처리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농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뭐 이렇게 밭농사 지을 때 밑에 이렇게 두렁에 검은색 비닐을 덮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그걸 처리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 쓰레기는 비단 뭐 농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생활을 할 때도 매우 많이 쓰는 일회용 용품이긴 하는데요. 이 비닐이 묻어도 썩지 않고 태울 때는 또 안 좋은 물질이 나와서 지금 현대인의 필수품이지만 쓰레기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처리하기 어려운 곤란한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농촌과 쓰레기 문제. 화성시는 돈옥 복합지역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오래된 관행에 따른 생활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으로 환경 문제 발생 및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실제로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하는데 이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화성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 배출 등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무단 투기, 미수거 폐기물, 방치 폐기물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농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법을 교육하고 농촌 지역의 폐기물 관련 민원을 청취하여 정책화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화성시는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2년부터 21년 동안 화성시 에코센터에서 통리장단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정책 홍보와 폐기물 문제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22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화성시청 자원순환과에서 분리배출 방법과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소개, 그리고 기타 폐기물 관련 민원 취합 등 통리장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쓰레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향후 내년에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 지역에서 다량 발생하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통리장단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지속 추진으로 정책 홍보 및 농촌 지역 주민 불편 사항 취합 및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합니다. 농촌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도농 복합도시라서 서부권에는 사실 농촌 이런 논밭이 많이 있거든요. 시골은 특히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는데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이나 해결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유형별로 대책들이 달라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쓰레기 집화장,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들이 농촌 마을 단위별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클린하우스로 가져오게 해서 그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인프라를 설치를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그 인프라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제 홍보와 교육들이 필요한데 전문기관이 필요해요. 화성시 에코센터의 역량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돼요. 에코센터의 그 강사들이 마을 단위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반복해서 상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농촌의 어르신들의 적합한 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막 농촌 지역 보면은 어르신들이 태우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농촌 마을에서 발생되는 영농 폐기물 문제도 있어요. 농민들이 방치하거나 태우지 않도록 영농 폐기물들을 집화하는 장소와 주기적인 영농 폐기물의 수거,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의 유동 인구들이 많아서 농촌 지역의 불법 투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외지인들이 농촌 마을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쓰레기 집화 장소는 도로가에 절대 설치하면 안 돼요. 도로가에 설치하면은 외지인들이 그 쓰레기 집중 투기의 먹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쓰레기 집화 장소는 마을 안쪽에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집중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민 감시 체계, 주민 신고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게 되면은 좀 농촌 마을들만 전담해서 쓰레기를 관리하는 전문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설립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변화와 쓰레기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 현재 지구에서 지구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